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태호입니다. 자,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에 철거 과정에서요, 이 성면 슬레이트 1급 발암물질입니다만은 아무런 그 시민 안전 대책 없이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지 우산길 가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착한 펫 프로그램 단체 가입식을 열고요. 프로그램 운영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도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죠. 9월 1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국 공무노동조합이 원주시청 노조의 전공로 탈퇴가 적법했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전공로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했던 원주시청 노조 탈퇴 적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장을 내고 추후에 별도로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에 원주시청 노조 탈퇴 이후 양측의 법정 싸움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원주 지역의 택시업체가 지역의 택시협동조합의 영업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월 원주의 모 택시업체가 17억 5천만 원을 받고 조합의 법인 택시 39대의 영업권을 넘긴 양도 계약은 합자회사 사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법상 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항공고등학교가 어제 오후에 태백기계공고에서 이 출범식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새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준비도 빨라져서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신입생 48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실습 교육시설은 크게 확충돼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 11대와 전국 최대 규모의 경납고를 갖출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이 가운데 또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철거 과정에서요, 1급 발암물질이죠, 성면 슬레이트 아무런 그 대책이 없이 또 해체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최미옥 부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시의회 최미옥 부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원주시가 시작했네요. 네네네. 그런데 철거 과정에서 일단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을 지금 공무원과 그 용역 인력까지 투입해서 9월 8일 가림막 설치를 하러 온 업체에서 비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처마로 삐져나온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무단으로 철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 성면을 부수면서 경고 조치나 성면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비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네. 중앙동 주민과 상인 또 현장 노동자들이 1급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가림막 설치 작업을 위해서 성면 슬레이트 네. 지붕을 깬 것인데, 예. 이게 여러 가지 안전 대책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말씀드렸듯이 성면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 작업자가 성면을 철거할 때는 방진복이라는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성면을 해체할 때 그 성면에 박혀 있는 못을 하나 뽑을 때도 수분 처리를 해서 성면이 날리지 않게 조심할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원주시 성면안전관리법 제27조 등 그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발 대상이 됩니다. 제거된 성면뿐만 아니라 입었던 방진복과 마스크 필터까지 그 밀폐 처리되어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방진복은 물론 주변에 경고 문구 하나 없이 성면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망치질을 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성면을 가둬둘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면 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주위 상인과 주민들은 물론 중앙동 일대에 비산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런데 네. 이 근로감독관 이 성면 불법 해체 신고를 받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네네. 근로감독관이 다녀간 뒤 3시간 만에 또 이제 해체가 재개된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9월 8일에 그 망치로 그 처마에 나온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무단으로 그 부수는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네. 그 방치된 성면을 현장 노동자들이 밟고 다니면서 3일 동안 비산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9월 11일 월요일 오전에 아침 측에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나왔고 방치된 성면을 밀폐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지만 3시간이 지난 후 가림막 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지붕 처마를 고르면서 그 성면 망치질을 한 것입니다. 다시 아침 측에서 원주지청에 신고를 아침이 무슨 했으나 아카데미 친구들 출연 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네. 아카데미 친구 측에서 다시 원주지청에 신고했지만 감독관은 전화로만 구두 지시하였고요. 실제 서면 철거는 멈추지 않은 겁니다. 예. 당시 현장 상황을 그 아카데미 친구들 측에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원주시 문화예술과에도 전달했지만 노동자들에게 방진복을 입히라고 지시만 했지 성면이 중앙동 일대로 퍼져나가는 그 비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네. 현장 노동자들 역시 방진복도 입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고요. 고용노동부와 원주시의 지시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원주시의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인데 원주시에서 현재 어떤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 언론을 통해 보자면 해체 심의까지 했다고 했는데 가림막 공사 과정에서 지붕 처마 성면을 제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는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발주자면에서 그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주시가 철거에 대한 기본적 계획과 상식이 과연 작동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원주시는 현재 성면 피해를 입은 현장 노동자들과 중앙동 상인, 주민들의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모른 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부서진 성면을 사업자가 폐기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부서진 성면 조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아카데미 친구 측에서 성면 제거를 측에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네. 시민의 건강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철거하라고 원주시 측에서 철거라고 한 성면이 현장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왜 시급하게 치우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그 원주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원주시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카데미 친구들 측이 원주시를 이제 고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것인데 네. 향후쯤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원광수 시장을 고발은 했습니다. 네. 법적인 부분이야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그 철거 사업의 발주자이자 관리자여야 할 원주시 측이 11일 파손 과정에 대한 대응을 보면 관리 체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성면이 파손되고 있는 그 동영상을 여러분께서도 확인했겠지만 그 즉시 중단과 제거 작업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진복을 입으라 구두 지시만 하고
그 중앙도구로 비산되는 성면을 막지 않은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토론이라든지 이 시민들과의 소통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 3월에도 이제 아카데미 친구들이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했었습니다만 원주시 측에서는 이 주민번호를 지출하라고 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겠다 또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조례안이 계속해서 뭐 상정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원주시는 지금 주민 참여 주민 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라고 좀 광범위하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서요. 뭐 제5장 14조까지 범위가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그 광양시나 대구 광역시에서는 올해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별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주시는 이 여러 가지 이제 5개로 이제 구성된 그 조례 14조의 이제 넓은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차에 한꺼번에 다 손을 보겠다. 이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 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주시가 지난 7월 18일 공문을 통해서 그 아친 측에 시정 토론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2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개정안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250명이나 되는 시민이 3차례에 걸쳐서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했지만 원주시는 계속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거고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을 듣고서야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도 조례가 상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 임시회에 이걸 좀 빨리 올려서 이걸 처리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정 정책 토론 뭐 조례를 뭐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회기에도 뭐 정책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 철거가 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마지막으로 좀 이 상황 좀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네. 그 찬반 토론을 하자고 시에서 그 철거를 하겠다는 그 원주시 입장이 상식적으로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토론 기간 동안 철거를 멈추라는 아카데미 친구 측의 요구를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간담회를 한번 했다고는 하는데요. 시장님은 아카데미 극장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원주에 그만한 가치를 가진 곳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네, 원오브됩니다. 네네네네. 근데 현재 원주시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그 전국 233명의 교수님들, 또 28개의 학술단체, 전국 단위의 32개 영화문화단체, 13개 영상위원회 등의 단체와 국민들이 그 보존을 지지하는 원주시의 공간이 아카데미 극장 외에 얼마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정책적 결정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시민들이 철거를 결정했다 하십니다. 공개적인 토론은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어디서 시민들 의견을 들으실 건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요,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 고발, 소송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원주시의회 최미혁 부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죠. 상지대 후문 골목길에서 또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최윤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상지 우산길 가을 음악회가 열렸는데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라고요? 네, 어제 상지대 후문의 상가 골목에서 가을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올해 상지대 상인들은 골목 상권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지대학교 축제와 연계한 상인의 이벤트와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계절별 이벤트 등 우산동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대학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대학 학생 수가 줄면서 상권 자체가 쓸쓸해지기는 했지만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 음악회가 열린 가게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쉽게 찾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쉽고 편하게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때고 가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나이대가 높은 손님들 위주였던 가게에도 젊은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도 상인들이 직접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기금을 지원받아 준비했는데요. 이번 음악회 컨셉부터 예술과 섭외까지 상인들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우산동 상인의 강시엽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문 공연하는 팀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는데 뭐 의미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거예요. 소통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면 뭐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공동체 사업이거든요. 직접 주민들이 섭외를 하고 또 교육도 받고 하면서 이제 그 대행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참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제쯤 비가 왔어요. 실내에서 공연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음악회가 열리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우산을 쓰고 서둘러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가게를 기웃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잡았는데요. 1시간 넘게 진행된 연주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 노래부터 밴드 연주, 또 바이올린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서로 소통하고 또 편하게 상가 골목을 이용하면서 상권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회를 찾은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상지대 학생이라서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자주 와서 보는 것 같아요. 우산동의 발전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점점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즐겁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행사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우산동 길거리가 발전되고 상지대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상인회는 더 나은 이벤트를 위해서 찾아온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벤트에서 좋았던 점, 또 원하는 다음 행사의 컨셉 등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다음 행사 기획에 참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산동 마을 뉴스와 마을 신문 작업을 위해서 상지대 학생들과 함께 이번 행사 촬영도 진행했는데요. 상인과 주민 또 학생들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이번 행사 기획을 맡은 천혜란 시민기획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좀 노후된 건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막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은 좀 아니어서 가능하면 좀 분위기를 좀 가볍게 좀 꾸며놓고 학생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수다 떨다가 갈 수 있게. 그래서 비밀번호도 그냥 오픈을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 그런 공간이면 좋겠고 거기에서 또 플러스로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가끔씩 열리면 또 저희들은 오히려 더 즐길 거리가 생기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획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앞으로도 우산동 상가 골목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앞으로 계절별로 상가에서 오늘 같은 음악회 또 버스킹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화이트데이 이벤트, 헬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시기에 맞춘 테마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마을 주민과 상지대 학생들이 편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착한 펫 프로그램 단체 가입식을 열고요. 프로그램 운영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모금 낸 금액은 또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의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세광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특이하네요. 동물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시작된 사업입니까? 네. 사랑의 열매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착한 가게, 착한 일터, 또 착한 가정 같이 착착착 캠페인을 계속해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착한 이웃들의 착한 나눔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가족에게도 제안하고자 착한 펫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네, 한 달에 2만 원으로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착한 펫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정기적으로 이제 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까,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제 한 20-30분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강원도에 4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4분. 네. 이분들이 이번에 단체 가입식을 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총 3호까지 이제 가입을 하셔서 네. 단체 가입식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더 늘어서 4호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또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조성되는 모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네.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부금을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또 반려동물 복지에 사용하고 있고요. 예. 유기동물, 그러니까 저희가 반려 인구가 1,500만 원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와 맞물려서 저희가 반면에 어렵게 또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동물연대와 함께 해서 그 유기동물을 좀 치료하고 보호하는 데 이 금액을 쓸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강원도에서 4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관심 있는 분들 좀 참여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착한 펫이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참여하신 방법은 우선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 저희가 파보를 띄워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편리한 건 저희 사랑의 열매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반려견 키우고 있는데 네. 이름이 포도예요, 포도. 그렇군요. 포도 이름으로 이제 납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도 이름으로 인증패를 만들어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네, 관심이 그렇습니다.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유기견 사업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펫 반려동물 관련된 또 사업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 기부가 이제 된다는 것인데, 네네. 이 사업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나눔 기부 또 많이 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착착착 캠페인이 그건데요. 네. 착한 가게나 또 착한 일터, 착한 가정처럼 매월 소액으로 기부하시면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께서 한 달에 3만 원으로 착한 가게에 가입해 주시면 또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착한 가게 현판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착한 가정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5,000원씩 기부해 주시면 고급스러운 가족 사진 액자까지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소중한 기부에 예쁜 굿즈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이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세광 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